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 오늘은 청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김경민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오영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냐는 말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오늘입니다. 자, 명절은 정치권이 좀 잘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두 분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 좀 많이 들으셨는지. 저는 좀 표현을 하면은 날씨는 좀 많이 뜨거웠는데 네. 근데 민심은 좀 차가웠다는 걸 사실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추석을 준비하면서 시장이나 좀 장을 볼 일도 많았는데 네. 장을 보면서 경기가 너무 안 좋구나를 정말 많이 깨달았고요. 물가도 물가지만은 실제로 시장의 상인분들이나 여러분들도 굉장히 네. 옛날에 대목이라고 얘기했는데 대목을 못 느낄 만큼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경기를 좀 체감했었고 네. 그리고 사실 뭐 밥상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좀 대화를 해보면은 온도를 좀 많이 체감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정치인이 느끼는 이 현장의 현황들과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은 정말 다르구나. 오히려 더 안 좋고 더 극렬하게 분열된 걸로 보구나라 느꼈는데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었던 거는 현수막 같은 걸 보통 거리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좀 한 문구가 기억에 남았던 게 추석인 가족이 행복, 탄핵은 국민의 행복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정치가 정말 분열로 끝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무시하구나. 사실은 좀 싸늘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서민들이 같습니다. 느끼는 건 더 크게 느껴진다. 저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아무래도 제일 큰 이슈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제가 연휴 기간 내내 사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밥상에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번 연휴 기간 아프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연휴 기간 내내 눈에 띄는 응급 대란이 사실은 없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네네. 저는 왜 그렇냐 이제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국민들이 정말 잔뜩 긴장하고 대비해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이죠. 국민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위험을 국민들께서 그것도 정말 푹 쉬어야 이 회복을 해야 할 명절 연휴에 네. 이 위험을 인식한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건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조심해서다. 저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지금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현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여러 언급보다는 사실 뭐 오영준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정부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 참여를 해주셨고 따라줬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의료 공백이 예정돼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정말 수도 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전에 추석과 비교했을 때 응급실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도 더 줄었다라고 줄었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민심을 대변하는 수치나 통계 아무래도 이것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네네. 없는데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잖아요. 사실 명절 기간 내내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여론이 돌았고 또 어떤 이제 의견들이 주고 받으셨는지 네네. 대변하는 수치가 아닌가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 중에서도 정치 얘기가 우리 이제 김경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분열의 사태를 많이 언급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영준 의원은 의료 대란 어떡할 거냐 아프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민심은 이렇다라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국회 얘기 좀 해볼게요. 국회를 중심으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시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연휴 기간이어서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대로 가면 모두가 진다. 다시 한번 협의체 출범에는 조건 안 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정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 얘기가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대표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사실 의료 공백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은 그동안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방법론의 차이겠지만은 네.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속도감이나 아니면은 국민들 정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종합되다 보니까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거지. 사실 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어쨌든 추석을 지나서 오영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들도 공감을 했을 거고 정치권 역시도 사실은 이러한 민심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풀릴 수 있는 오늘이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분수령이다 생각합니다. 오늘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드라이버를 걸어야 하는 데드라인이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의료 대란뿐만 네네. 아니고요. 제대로 걸린 적이 있냐 했을 때는 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당정 간 입장의 결이 굉장히 다른 달라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도 아니고 엄연히 여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출된 네.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 의료 대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 그 정광재 대변인께서 뭐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단 비대 그 대한전공의 협회 비대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고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공식 채널을 통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박단 이제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취임 후에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의문이다. 어려울 것이다. 저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사실 여당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야당의 입장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오.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국회 의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건 야당 입장이고 그리고 네. 처음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처음 구성할 때도 네. 한동훈 대표가 추구했던 거는 당내의 의견을 모았고 네. 그 모은 거를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겠다. 그 결과 이제 여야 회동이 이뤄졌고 그래서 여야 협의체가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화 채널이 이뤄졌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의정이라는 것들이 이제 추가로 대화 주체들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의석수와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그 역할이 중요한데 근데 저는 생각보다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당 내 의견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의료 대란 같은 경우에 야당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시면 저는 조금 남탓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 보통 이제 여당의 역할이 있고 야당의 역할이 네. 있는데 당정 간에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합의안을 들고 나와야지 야당에서도 이제 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회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것조차 기본 조건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민주당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의견 평가를 일치가 좀 먼저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부분에서 사실 야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 의료 공백은 어쨌든 의료개혁적인 부분에서 발생을 했었고 네. 이거를 수습해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수습 국면이 넘어가면은 의료개혁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소통 창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석 국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의대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의대 입시가 이대로 진행되면 내년도도 내내 이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를 급하게 지금이라도 손을 보든 아니면 2026학년도 입시를 손을 보든 책임은 사실 현재 행정부에게 정부 있다고 쪽에.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외에는 해결책이 저는 요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5년도 이후가 사실 끝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수시 접수 기간은 끝이 났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든 간에 지금 변동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정부 좀 강경한 입장을 네네.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대화의 채널이 만들어져야지 뭔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의 채널을 민주당도 좀 열심히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는 100% 동감합니다.